이번 시간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특별계정의 필요성 세 가지. 이 부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세 가지. 자산운용 실적에 대한 투자 위험 부담자가 상이하다. 자산운용의 평가 방법이 상이하다. 세 번째, 자산운용의 목적이 상이하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많이 나옵니다. 제일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자산운용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별계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오답 많이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째 똑같은 지문으로 오답 지문 많이 나옵니다.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 일단 일반 계정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 일반 계정에서 이제 특별계정 투입 1에 이제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돼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를 하죠. 그러면 이제 수익이 생기면 평가를 하죠. 자, 이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보증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이 이제 특별계정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금액들은 다 일반 계정에서 이제 적립을 해서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빼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에 계약자에게 지급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입니다.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다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자, 보험료 중에서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 수금비죠. 얘를 뺀 나머지 금액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에 필요한 계약 유지 비용을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받아서 특별계정으로 넣어놨다가 납입이 끝마치게 되면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빼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용 전까지는 특별계정에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괄호넣기로도 나오고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함정은요. 자, 순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운용된다. 순보험료는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틀린 오답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특별계정으로 투입된 투입보험료는 매일매일 실적 배당률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납입기간이 납입기간 중에는 위험보험료를 이제 거의 차감을 하는 거고요. 납입기간이 이제 끝마치게 되면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험보험료, 자연식 위험보험료를 특별계정에서 적립금에서 이제 빼서 쓰는데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건 뭐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료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도 증가한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변액연금과 같은 저축성 상품인 경우에는 위험보험료 자체가 크질 않아요. 또 하나는 15년 납, 20년 납과 같이 좀 장기 납인 경우에는 10년 경과하게 되면 계약 체결 비용 상각이 끝나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상각할 게 없습니다. 비용을. 그러면 오히려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변액보험이 보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감소한다. 뭐 만약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얘는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액 종신보험 아니면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과 같이 이 보장성이 강한 상품들 뭐 이런 경우는 자연식 위험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면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을 저축성과
반드시 구별을 해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계정에서 이제 비용을 차감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용보수입니다. 펀드를 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보수가 있고요. 투자 1인 보수가 있고 수탁보수가 있고요. 사무관리보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물어보는 문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계정 적립금에 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률을 부과합니다. 매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을 하고요. 펀드의 리스크. 자, 리스크라 하면 주식의 편입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형일수록 보수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채권형이 가장 보수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운영보수는요.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운용, 관리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수취하는 보수입니다. 투자 1인 보수는 투자 1임을 위해서 자산운용사 등 투자 1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되겠고요. 자, 수탁보수는 이 재산의 보관, 관리, 운용지시 이행, 운용 업무의 감시 누가 하느냐? 신탁업자가 하죠. 신탁업자가 일을 하면 돈을 줘야 되겠죠. 그게 수탁보수예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거 수탁보수입니다.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 업무, 기준가격 산정 업무 누가 하느냐?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합니다. 이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주는 보수가 사무관리보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키워드는 제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뒀죠. 보험회사가 수취하느냐 아니면 신탁업자가 수취하느냐 아니면 일반 사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느냐. 운영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반드시 여러분 괄호 넣기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저 보증 비용이 있죠. 조금 전에는 이제 특별계정 운용할 때 들어가는 보수고요. 최저 보증, 즉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 연금적립금의 보증을 위해서 차감하는 보증 비용 역시 특별계정 적립금의 일정 율 동일합니다. 율은 동일합니다. 율은 뭐와 동일하냐? 상품마다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운용보수처럼 일정 율을 부과하는 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매일 또는 매월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차감합니다. 자, 얘는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서 보증율이 다릅니다. 일정 율을 부과하는 것은 운용보수와 동일하지만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서는 그 율이 달라진다. 얘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적용율 자체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립금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합니다. 자, 일단 모수 자체가 뭐냐면 특별계정 적립금의 몇 %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근데 적립금은 매일매일 변동하잖아요. 운영성과가 만약에 좋다. 그럼 적립금이 커지죠. 커진 금액이 몇 %면 보증비용도 많아질 것이고 만약에 수익률이 안 좋아. 그럼 적립금이 줄어들겠죠. 거기에 몇 %면 율은 똑같더라도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매일 차감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여기 틀려요. 매달 아니 매일매일 특별계정의 적립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보수 최저보증비용은 매일매일 그 금액은 달라진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변액보험의 현금 흐름과 수수료 차감 방식 표로 정리를 해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의무납입기간 중과 의무납입기간 후, 즉 자유납입기간 중을 두 가지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자유납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자유납, 이제 납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요것부터 보죠. 자, 이때는 기타 비용만 차감합니다. 나머지는 다 일단 특별계정으로 투입을 한다는 거죠. 기타 비용만, 수급비만 빼고 다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이유는 월대체 보험료로 이걸 나머지 다 차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식 위험보험료,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선택 특약 보험료 등을 월 계약 해당일에 월대체 보험료로 자동 차감을 하기 때문에 미리 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변액종신, 변액연금, 그 다음에 변액유니버셜 의무납입기간 중에는 정액, 정기납, 그죠? 할 때는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차감을 한
나머지 금액, 즉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만 들어가죠. 선택특약 보험료는 아예 얘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 계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계약 해당 일에 자연식 위험보험료와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을 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계정 운용 보수 매일 차감한다 그랬죠.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간 보수율을 1단위로 환산을 해서 매일매일 차감을 하고요. 운용 형태 리스크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최저보증 비용 역시 특별계정 적립금에 부과를 하고요.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합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재반 비용을 다 차감을 하고 운용 실정을 반영해서 매일 변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금 지급이나 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 계정에 돈이 다 있죠. 얘를 일반 계정으로 이체를 해서 일반 계정에서 지급한다. 라는 말씀 앞에 우리 도표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환급금은 해약 시점에, 해지 시점의 적립금이죠. 해지 시점의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이 있으면 얘를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상각 신계약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계약 대출이 남아 있다면 계약 대출도 빼고 지급을 해야 되겠죠. 미상각 신계약비는 납입기간 내지는 7년보다 적은 금액, 최소 그러면 7년 아니면 최소 납입기간만큼은 미상각 신계약비를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상각 신계약비를 만약에 상각을 못한 게 있으면 그만큼을 해지 공제액에 포함을 시켜서 적립금에서 차감을 한 후에 지급을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투자자산 유형별로 펀드를 구별을 하는데 투자자산 유형별로 구분한다. 주식 편입 비율로 구분한다. 뭐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지문으로 이 두 표현이 모두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형,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거죠. 몇 퍼센트? 60% 기준입니다. 60% 이상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형,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면 채권형, 주식에 60% 미만, 채권에 40% 이상 투자하면 혼합형, 둘을 섞어놨다는 거죠. 주식형은 뭐 때문에 합니까? 수익성 추구죠, 수익성.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랑이 될 때는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에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게 되면 손실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주식형의 비중, 즉 주식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운용 보수가 높다. 이 점 우리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채권형 펀드의 특징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에는 단 1% 한 주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 리스크는 안 해. 그 대신 안정적인 그냥 이자 정도만 수익이 나면 좋겠어. 그래서 원금 보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원금 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다만 확률이 거의 원금 손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거지.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다. 얘는 틀렸어요. 구별 가능하시겠죠? 혼합형 펀드는 주식시장이 좋으면 수익성, 주식시장이 좀 안 좋으면 나 안정성, 둘 다 추구를 하겠다. 이럴 때 선택하는 것이 혼합형 펀드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화랑일 때는 당연히 주식형에 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주식 관련 사채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앞서서 채권에서 배웠던 거 있었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다 투자 가능합니다.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도 투자 가능합니다. 근데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는 투자가 안 됩니다. 그걸 구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기 채권형 펀드는 뭐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반적인 채권형 펀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잠깐 좀 이제 유동성에 가까운 일시적으로 잠깐 넣어놨다가 다음에 좀 시장이 좀 좋아지면 그때 주식형으로 옮겨야지. 뭐 이제 요런 주식시장이 되게 떨어지고 있다. 좀 피하자. 뭐 요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단기 채권형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형 펀드와 거의 동일하다.
자, 이 부분에서 함정은 주로 채권형 펀드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의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10% 이하로 투자할 수 있다. 다 틀렸습니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 아예 투자를 못합니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 둘 다 투자 가능하다.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함정은 주식형 펀드는 채권형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더 높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